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명확해요. 주간 테스트 점수가 3, 40점밖에 못 나왔어요. 갑자기 점수가 올라서 민족사관 고등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연세대에 들어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과 공부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수학을 못하다가 중등 때 혹은 고등 때 역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학을 역전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가? 네, 실제로 제가 10년 넘게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수학을 역전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 학생을 초6 때 만났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주간 테스트를 보면 60점에서 70점 정도가 나왔는데 엄청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만나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가르쳐서 제가 2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중학교 특목 대비반에 들어가가지고 세종에 있는 영재고를 들어간 다음에 서울대를 들어간 친구가 있거든요. 두 번째 사례는요, 이 친구는 더 못했어요. 주간 테스트 점수가 3, 40점밖에 못 나왔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할 때쯤에 갑자기 점수가 올라서 90점, 100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족사관 고등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연세대에 들어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역전하는 사례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원래 열심히 하고 똘똘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변화의 계기를 만나지 못해서 역전을 못했던 학생들입니다. 주로 대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변화를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선생님과 간접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동료의 부재로 인해서 역전이 안 된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던 포텐이 바로 터지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역전의 시간은 짧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관점에서 이 학생들을 보면 원래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다듬어져 있다는 건요, 선생님 필기를 묵묵히 잘 해서 백지 개념 노트에 잘 외워서 쓰고요, 숙제를 밀리지 않고요, 풀이를 쓰거나 글씨를 쓸 때 성의를 다해서 쓰는 그 자세입니다. 그걸 교정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요게 되어 있는 친구가 그 계기를 만나서 역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짧아 보이지만 그 학생이 감내한 노력의 양이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엔 이미 원석은 다듬어져 있고 마지막 그 개화 작업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본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짐작하시겠지만 그 수학 실력을 만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무엇보다 중간까지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100 만점에 95를 넣어요. 그러면 그 주에 보는 주간 테스트가 당연히 90에서 95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꽤 오랜 시간 그 90에서 95에 훨씬 못 미치는 80, 75, 70 이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가 나중에 가면 계단식으로 어느 순간 점수가 95에서 100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는요,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게 개념을 외우고 문제집을 푸는 것도 힘들고 중간에 이게 되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부모님과 다툼도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공부 체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요. 그 공부 체력 위에 정교함이 생기게 되면 조금씩 수학이 재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엔 내가 이거를 대충 풀었는데 지금은 완벽히 알고 푸는 문제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어느새 역전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 체력을 만드는 시기에서는 의외로 주간 테스트나 테스트의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 시간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이 정도 숙제를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내기에 그 친구의 워킹 메모리는 이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 자체에 이미 다 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역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저는 주간 테스트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이 친구는 점수를 낼 때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난이도의 스케줄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그게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문제를 좀 더 열심히 풀 만한 에너지가 남는 거지. 처음에는 그래서 점수를 기대하지 않는 게 서로의 행복을 위해 좋은 것 같습니다. 공부 체력을 쌓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게 명확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 개념을 어딘가에 깔끔하게 선생님 말을 다 적어서 정리한 그 결과물이 있어요. 내가 개념을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기본으로는 그 써본 걸 한번 외워보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외워도 까먹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외워보는 연습을 해요. 요게 개념 파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풀이를 쓸 거예요. 그 선생님들의 풀이를 따라 쓰면서 그 선생님의 풀이를 내 몸으로 붙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풀이를 따라 쓰는 두 번째 연습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집에 가면 그 숙제를 내가 힘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똑같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따라 썼던 그 선생님의 풀이를 빙의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하려는 의도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의도된 연습이란 게 중요한 게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답 4, 4, 4, 3, 3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했던 풀이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을 가면서 문제를 푸는 건 훨씬 힘들거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수업 시간이 2시간 혹은 3시간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2시간, 3시간 내내 집중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문제를 몇십 개 풀 거잖아요. 단 5개에서 10개만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힘을 내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교육학 용어에서는 deliberate practice, 즉 의도된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연습을 하더라도 힘을 줘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연습을 하는 게 한 수업에 적어도 5문제 정도만 있어도 그 5문제가 쌓여서 이 친구의 실력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최소한의 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 수는 없더라도 내가 꼽은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수학 역전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해보면 알겠지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는 게 고통스러워서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지? 기본적으로는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안 해본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믿고. 왜냐하면 이 방법대로 가면 내가 수학이 역전할 수 있어라는 기대가 없으면 그 고통을 감내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신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숙제를 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부 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그 숙제 양을 잘 못 채워와요. 그러니까 숙제를 동그라미 X를 떠나서 숙제 자체를 못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갔을 때 주어지는 숙제를 다 해오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 해오는 걸 채점을 해서 틀린 걸 한 번 더 고쳐오잖아요? 그럼 50% 정도의 숙제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것까지 완수를 해야 이 친구가 공부 체력이 만들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역전을 위해 열심히 하지만 실패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 개념도 외우고요, 숙제도 하고 열의를 빠져서 해요. 근데 이게 한 달은 하고 2달은 하거든요. 근데 3달이 지났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포기를 하면 결국 그게 그 역전을 하기는 어려운 거고, 실제로 역전을 했던 친구들은 이게 우직하다는 말도 되고요, 혹은 정 안 되면 단순하다는 말도 돼요.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양을 묵묵히 견디면 제가 경험상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는 한 번쯤은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의 향상 이전에 공부 체력의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아이들한테 과하게 시키지 마라. 공부에 대한 정서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더 힘든 것도 버티고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선을 좀 지켜야 돼요? 어차피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어렵다
혹은 고통스럽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그거를 했을 때 실력이 생기고 점수가 오르면 아 내가 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이 방법이 맞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마음을 내서 이대로 더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 학생에게 정서가 힘들다고 해서 그 해야 되는 과제를 계속 줄여주잖아요. 그럼 그 과제량으로 실력이 안 늘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수업 분위기는 되게 훈훈하고 화기애애했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너무 어려운 반을 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정 수준이 되면 모두 다 무리하기 때문에 그 무리가 내일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다가 수학을 역전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매일 조금씩 하는 습관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톤에 맞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 향상에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